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의 이슈픽 주제는 퀴즈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휴대폰이나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이 제품들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요. 혹시 어떤 건지 눈치채셨나요? 제가 또 뉴스를 진행하니까 이거 유명하죠. 반도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아주 귀한 몸이 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품귀 현상이 심각했는데요. 기업마다 반도체를 제때 수급받지 못해서 줄줄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인력난이 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지방대 총장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정인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강국으로 꼽히잖아요. 네, 실제로 국내 산업에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전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하고요. 2013년 이후 매년 수출 1위 품목을 기록 중인데 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국내 수출액은 전년보다 25.8% 증가해 무역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뉘는데요. 이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시장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비메모리 쪽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숙련된 인력입니다. 인력이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 건가요? 네, 반도체 관련한 인력은 해마다 10,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국내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인력 배출 규모는 2,000명 정도, 즉 필요 인력의 20%밖에 안 되는 형편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협회의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약 3만 명이 부족하다 이런 분석도 내놨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은 연차까지 낮춰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인력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채용 문턱을 낮추고 있죠. 네, 전문 인력을 상시 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차가 5년 이하로 낮은 이 인원들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올해만 벌써 3번째 경력 채용 공고를 냈을 정도고요. SK하이닉스는 5년 미만 경력자를 모집하는 전형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대기업도 어렵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대기업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겹쳐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90% 정도가 인력난을 겪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대부분의 협력업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대학의 반도체 전공 정원을 늘려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호소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런 반도체 인력 부족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우리의 최대 경쟁국으로 꼽히는 대만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15년 전부터 매년 10,000명 정도씩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생도 1년에 2번씩 뽑고 있고요. 중국은 베이징대나 칭화대 등에서 매년 2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본질적인 해법은 결국에는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서 반도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 대학들은 학부생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데요. 이런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당장 지방 대학으로서는 수도권에 이런 첨단학과 정원들이 더 늘어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얼마 전에 이 교육부와 전국 133개 대학 총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 입장은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네. 수도권 대학은 학부생 정원 확대에 85% 이상이 찬성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약 93%, 거의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죠.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첨단학과 정원을 더 늘리게 되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지역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면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지방 소멸까지 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대 반도체학과가 원하는 건 어떤 건가요?
네, 결국 지방대가 원하는 건 지방대에도 학생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고 또 이 인력들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학생들을 흡수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학과 증원보다는 지역의 기업과 또 인프라, 대학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먼저 해달라는 게 지방대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 또 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 반도체 인재를 키우려면 또 어떤 안들이 고려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각에서는 학생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학생이 늘어나려면 그들을 가르칠 교수도 늘어나야 된다. 그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학생만 뽑아놓는 건 현실적인 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교수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슷한 전공의 학생들을 활용하는 게 인력난 해결에 더 된다는 조언도 나오고요. 이런 일각의 우려를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7개 부처가 참여한 반도체 인력 양성 특별팀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이죠? 네, 전국 4년제 그 등록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등록금이요? 네. 얼마 정도인가요? 요즘은 한 300만 원 넘나요? 네, 맞습니다. 374만 원인데요. 와.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동결돼 왔었죠. 이걸 교육부가 이번에 풀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학교 측이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데요. 이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 재정 지원입니다. 재정 지원이라는 우회적 방식을 통해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었는데 앞으로 이 규제를 풀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요. 한 학기에 6만 원 정도, 연간으로 치면 12만 원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374만 원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현재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하면 그 체감 물가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학생들은 정부가 대학이 재정 위기를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걸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등록금까지 여기에 더해 오르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죠.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성적인 반도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속도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다양한 곳의 의견을 듣고 어떤 인재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조율하는 일이 핵심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